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추가 진술이 필요하니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해달라며 나눈 첫 번째 통화 내용을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대북송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번 보고했습니다. 라고 한 진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박상현 검사한테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 날은 아니고요. 그 다음 날은 아니에요? 시기를 좀 특정.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있다고 지금 5월 17일, 이제 예. 나오잖아요. 예. 며칠 후에 아마 첫 진술이 나왔던 것 첫 같아요. 진술이 나왔고. 그게 아마 5월 19일에서 한 20 며칠 사이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5월 23일 날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법정에서. 23일 날. 그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마다 공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간략하게 듣고 긴 얘기 못 하니까 5월 25일 날 제가 이제 그 접견을 갔어요. 접견을 갖고. 상세한 얘기를 들었죠. 네. 검사로부터 이러이러한 압박과 해요를 받고 있다. 어. 그리고 내가 일부 진술하게 있다.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님한테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때 처음 들었죠. 나하고 상의도 없이 뭐 이런 걸 해버리냐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하고 일단 이 뱉어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 다음부터 잘하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방북 추진 사실 보고한 건 맞다. 그 정도는 큰 문제 아니다. 300만 불 얘기 없었습니까? 그때는 300만 불 얘기 없었고요. 이 부지사 자체가 돈이 간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부지사는. 쌍방울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그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족을 압박하고 지인을 압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한 거군요. 가장 괴로워했던 거는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에다가 후원했던 장아무개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수사하는 것도 괴로웠고요.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때. 또 하나는 부인과 아들을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괴로웠고. 부인을 구속시킨다고 압박했답니까? 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부지사가. 보고기까지는 압박이고 네. 회유한 거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그 법카 뇌물 사건에서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해도 검찰에서 반박하지 않겠다. 지금 요새 뭐 한참 논란되는 주범 종범. 당신네들은 종범이다. 1억 원이 넘어가면은 제3자 뇌물죄도 1억 원이 넘어가면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중형이잖아요. 집유가 안 되잖아요. 방조범으로 해주면 2년 6월 이상이 되니까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4가지의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괴롭다. 가족 괴롭히고 뭐 정치적 동지까지 수사 확대한다고 하고 별건 수사하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있다. 예. 압박하고 회유를 섞어가지고 이제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면 내가 2번 보고했다고까지는 할게.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보고할 수 없는 날짜를 일부러 골라서 해서 나중에 이게 허위 진술이라고 드러나도록 그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우선 제가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게 되면 당신 지금 60살이고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당신 어떻게 살 거냐. 그 대신에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아갖고 불이익 받으면 당신은 후회할 거다. 있었던 것만 그냥 얘기해라. 있었던 것만. 그냥 서 변호사는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게 그때 들으신 말이에요. 보고한 것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말이니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그 추가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추가 수사 안 한다니까 우리 좋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계속 버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방어선을 이미 말한 건 어쩔 수 없다. 네. 거기서 선을 걷자 이렇게 그으신 거네 방어선을. 예. 사실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박상현 검사가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한 진술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완전히 주범이 되는 진술이 추가로 법정에서 필요하다. 이걸 요구한 거죠. 5월 25일 날 접견을 가서 듣고 아마 접견하고 나오는데 그 박 검사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들려드릴 내용은 5월 25일자 통화고 그때 저한테 이제 그 이화영을 좀 설득해달라. 당신 변호인인데 유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화영 부지사와 저 사이에서 아이고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나가지만 않고 계속 버티면서 그냥 얘기해줄 듯 말 듯 하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전략을 그렇게 잡으신 거다. 예. 진술이 더 앞으로 안 나가니까 박상현 검사가 이제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5월 15일 첫 통화입니까? 통화할 첫 통화입니까? 거예요. 지금 들은 게 첫 통화예요?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오늘 들을 게 첫 통화고 어제 나온 걸 한 번 더 어제 나온 들어봐요. 거는 6월 29일. 그 다음 6월 19일 통화죠. 박상용 검사하고 친분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아니요. 박상용 검사하고 첫 번째 얘기입니까? 사적이? 만나기는 무지하게 많이 만났죠. 네.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서 그 통화를 한 건데 자 들어봅시다. 국제부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그 회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범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별건 수사도 더 이상 안 하고 안 괴롭히겠다는 요지잖아요, 저게. 예. 그렇죠? 그 법정에서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은 이제 증거 능력이 싹 사라져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게 법이 이제 개정돼서. 네. 그래서 박 검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부여되는 법정에서의 그렇지. 증언 또는 피의자 신문을 해서 판사 앞에서 진술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러 나왔다가 이하영 부지사 부인이 뒤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그건 절대 못한다. 저하고 부지사 사이에서는 증인 신문이나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같은 거 우리 절대 못한다. 그냥 조서를 그냥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거 조서 조서까지. 인정해도 공범인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는 내용 부인하면은 그거 증능력 없거든요. 지금 우리 서민석 변호사님의 그때 당시 법적 판단은 어쨌든 얘기한 대목까지는 인정하는 걸로 가자. 예, 예. 어떤 것이고 그 부인은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 네.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고. 아, 정확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말한 걸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인정하고 더 나가지 않는 것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자. 요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예.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들은 그거 인정해도 나중에 그 실제 피고인이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안 하고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법적 판단을 거죠.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이 법조인하고 다른 부분인데. 근데 근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부인의 판단이 더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정환 정서적인 거죠. 관점에서는. 왜냐면 나중에 가서 또 판사가 또 다른 식으로 또 판단할 수 그렇지, 있고 다른 그렇지. 증거 나올 수 있어요. 아, 제3자 뇌물죄에서는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별도의 구성 요건이에요. 일반 뇌물죄와 다르게.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준 거잖아요. 제3자는 여기서 김정은입니다. 북한에. 그렇죠. 북한이지. 아니죠. 아니지, 북한이죠. 이게- 예, 김정은이에요. 맞아요. 김정은이야. 예, 그래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였어. 예. 이화영, 이재명한테 줄 거를 김정은한테 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더 엄격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김성태가 그 검찰에서도 나는 뭐 청탁한 적도 없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놓은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는 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어쨌든 인정 하나씩 야금야금 인정해서 들어가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가족은.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이 의견이. 부사하고 저하고 한 팀, 네. 그 사모님 한 팀. 네.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부지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법정에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하영 부지사는 실제로 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왜? 10분 동안 그 칸막이 있는 데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또 교도관들이 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진술을 또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바꾸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잘못 이끌어 왔으니 서민석 변호사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오면 새로운 변호사한테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사모님 그거 저를 해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해임할 줄 몰랐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이디어를 본인이 주신 거구나. 아이디어를. 저를 해임하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하지만 부인이 나를 해고할 줄을 몰랐다. 그 수를 쓸 줄은. 그때 해고를 잘했죠. 근데 해고를 안 했으면은 네. 그냥 그 재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이전에 그렇지. 했던 것도 다 인정이 되고 막 정확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하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부지 사태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내가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간 거예요? 예. 네.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맞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그때 근데 이거 어떻게 뒤집지? 매우 그게 잘했다. 매우 화가 났었어요. 백 여사님이 이제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6월 달인가 하여간 중간에 이제 5월 25일 통화를 하고 예. 박 검사랑 통화를 하고 라고 해서 사모님을 불러갖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저놈이 내통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또 내통하고 이부지사도 있다. 모르게 그렇게 내통하고 생각할 수 있구나. 있죠. 저는 5월 25일자 통화를 이미 하고 저 사람 제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부지사도 모르게 내통했구나. 사실은 이 부지사가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 검사 그런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족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장면을 처음 본 부인 입장에서 내통하고 있네? 중치서 받은 날 사모님 만났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 가족 입장에서는. 첫 번째 통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 들어봅시다. 5월 25일입니다. 네. 좀 미루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도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미루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일단은 저는 이미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부지사한테는. 그 얘기가 나온 거는 화요일 날이잖아요. 나도 화요일 날 처음 듣고. 그거는 화요일 날 처음 부장님께 부지사가 얘기한 거죠.
부지사관이랑 얘기한 거는 벌써 지난주도 넘는 아주 한 열흘 된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다 진술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상태까지 가고 나서 이제 그 자백 조서가 있습니까? 근데 자백 조서라기 보기는 어렵고 그 대북 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그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는 받았어요. 그 민주당에서 오신 그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그 설주한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야 네. 아무리 내가 공판에만 관여한다고 했어도 이건 참. 네. 처음으로 그 허위 진술 2번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나서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죠? 부족해가지고 그 나중에 통화에서 나오는 법정에서도 인증될 수 있는 추가 진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좀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네요. 그런 거죠. 저보고 계속 검찰청에 들어와서 이 부지사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마다할 이유 없죠. 왜냐하면 검사가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 내에도 그 접견실이 있어서 둘이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더 좋다. 예, 예. 아까 그 녹취에서 맨 처음 나온 얘기가 좀 미루면 안 됩니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 서 변호사님이 예.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 뭘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때 풀버전을- 박상용이 그러니까 뭔가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풀 버전을 들으셔야 되는데 김아무개라는 그 검사 쪽 증인의 네. 증언을 하면 더 명쾌하게 당신네들 유죄가 인정될 거다 그래서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떤 거 증인 제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증인신문. 지금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처음으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다. 거기까지는 받아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부족했던 거예요. 어디 연기 얼굴이 하나 만들었는데 요걸 좀 더 두툼하게 보강해가지고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뭐 돈 준 것도 알았다든가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고 싶은데 거기까지 잘 못 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변호인이니까 직접 만나서 좀 설득해줘. 이 통화를 하는 거네요. 나중에 또 다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무죄 받을 자신 있어? 무죄 못 받을 거면 이렇게 해서 형량 다운시키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 계속 해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시죠, 먼저. 자, 다음 통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목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네. 그건 당연히 뭐 해줘. 뭐. 해줘.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가 이제 법정형 10년이고 방조범으로 기소를 해주면은 장량 강경해서 한번 깎고 방조범 강경해서 한번 깎고 하는데 우리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방조범으로 안 할 테니 그럼 진짜 10년에서 장량 강경 한번 하는 거 5년 이상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말이 지문으로 빠졌어요. 그 앞에 사건 묻어달라 그랬을 때 그거 묻어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해줄 예. 수 있고요. 그 말이 나와주는데 그 말이 지문에 그게 빠졌어요. 지금 진행 중인 여기가 이제 네. 문나무계시라고요. 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건을 이제 묻어주고 묻어달라.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법인카드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지. 좀 복잡했는데 저 사람 말한 박상현 검사의 우리 말 그 앞에 앞부분은 잘라놓은 게 없습니까? 저거 봐봐. 그건 당연히 그랬어요. 당연히 묻어준다는 얘기. 사건 어떻게 묻어줘요? 어떻게 묻어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저게 이제 당연히 뭐 해줘. 뭐. 해줘. 네. 그렇게 간다 한들
아예 그 앞에 지금 또 자,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저 얘기만 처음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데 법인카드 사건을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건 자체는 못 묻어주고 그 문아무개 씨가 위증을 했다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 관한 그 자체에 있는 거 그걸 묻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뭐 해줄 수 있죠. 요즘 이하영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사건들은 다 묻어버릴 수 있다. 아니 나중에는요 네. 법카 뇌물 사건도 묻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당신들 이거 무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10년 이상 가는 거 아니냐? 협조하고 싸게 티켓 끊어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니네가 원하는 우리 거를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줄 대북 수 있다는 송금 그 말을 해요. 빼놓고는 다 다 양보할 수 있다. 다 한 거였어. 그러니까 대북 송금만 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네가 300만 불만 제대로 진술을 해주면 그러면 네 거는 몽땅 다 빼주겠다. 사실 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 두 번째 들은 파일에서 너 이걸로 하면 지금부터 더 죽는다. 그 제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3자 뇌물이 지금 300만 불하고 500만, 800만 불이잖아요. 100억 되는 거잖아요. 법카 뇌물은 사실 2억인가 3억인가 그런데 법정형은 똑같지만은 액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거 인정하는 순간 끝났죠. 이화영 이건 더 부지사한테 힘들어요.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한테 검찰이 원하는 대로 가면 너 더 힘들어진다. 자잘한 사건들 막느라고 그거 글로 가면 더 죽는다라고 네. 그걸 막으셨던 거야 말하자면. 네, 처음에 그렇게 막았죠. 막았던 거야. 검찰은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가족 괴롭히고 막 짜잘한 사건들 잔뜩 들고 와가지고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당신을 종범으로 해주겠다. 그냥 강경을 한 번 하는 거고 판사 재량으로 방조범은 감경할 수 있단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두 번 깎는다.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박상준이 지금 서민호 소장님은 박상준이 먼저 그걸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유를 잠깐만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녹취는 없습니까? 박상준이 뭔가를 제안한 그 녹취는 없냐 이거. 풀로 들어보시면은 예.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 자, 그러면은 주범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예.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은 주범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부탁한다 그래서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를 부탁해요. 예. 그건 너무나 검찰에서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원래 주범으로 하려고 한 사건을 내가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 네. 이 회유 내용 속에 그때 네 가지를 회유했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5월 그 연어 술 파티 이후에 그 첫 진술을 할 때쯤 무렵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확인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된 거네. 연호술 파티,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없는 연호술 파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네 가지 회유를 했어요. 압박과 회유를. 그 얘기를 나중에 변호사님이 들었어요. 그거 약속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미 진술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진술하는 것에서 지키자. 그런데 지금 그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그 이후 이걸로 부족하니까 더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말한 거는 지켜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제안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다 검사가. 당연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갖다 해준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 녹취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있다고. 다 있어요? 있다고. 다 짐작할 수 있는 대화를 떼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들어봐요. 세 번째 들어봅시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는 예. 아,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으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을 우리가 왜 하겠어 필요가 없지. 변호사가. 저는 검사가 이런 말 해도 그러니까 되는 거냐고. 검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약속한다 그러고 이렇게 네. 서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사 훨씬 약속할 수 있나 거대한 이런 걸? 거대한 걸 내가 하니까. 제안한 거면 자기가 약속하면 어. 지키겠다는 말 하겠어요. 누가 제안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간에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뒤에서 한다는 건 이게 부적절하죠. 맞습니다. 아니 게다가 검사가 내가 약속 다 할 거고 내 약속 믿어라 이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고 그 말이지.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해주고 있고 이거 다 막아주고 있고 이런 얘기까지 정확히 한다니까요. 맥락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검사가 몸이 달았어요. 지금. 예.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간단한 진술 이것도 자기들 입장에 진전이긴 한데 부족한 거야.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어. 증언. 법정에서 확실하게 추가 증언을 하거나 그게 네. 필요했던 거야. 네. 우리 백다르크는 중간에 등장해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내통하고 있다고 오해한 거야. 아니, 나를 자르시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옳거니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네. 아, 진짜 자를 줄 몰랐다니까 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그 정신 상태로 법정에 가가지고 정신 차려 이화영을 외친 거야. 법정에서 난리가 났어. 그리고 섰어. 실제로 법정에 멈춰버렸어. 네. 다음 변호인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엎어버렸어. 그러면서 그 사이 시간이 벌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려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때 나를 어떻게 회하고 압박했는지 그리고 회는 왜
어떻게 사주고 했는지를 다 진술하고 그러자 초반에 검찰은 그런 일은 없었다 부인했는데 교도관들이 그때 술 먹었어 회 먹었어라고 교도관들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회가 아니라 회덮밥을 먹었다. 왜 덮밥이야? 굉장히 힘들고 그럼에도 잘 버티셨던 게 5월 달에 그런 약속하고도 계속 진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 검사가 몸이 달아서 5월 25일 날 저한테 또 부탁하고 6월 19일 날 또 부탁하고 그 뒤에도 계속 있어요. 이 통화를 잘라서 들으면 아 둘이 서로 내통했나 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전체를 봐야 되는구나. TBS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공개된 녹취가 하나 있었잖아요. 300만 불. 300만. 불. 또 보면은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공개를 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박상용이 그렇게 말합니다.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자백이 없다는 거야.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 300만 불을 써먹을 자기네들이 써먹을 수 이재명 있는 지사도 자백이 없다는 거 안다고 아니야. 안다고 지금 말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그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이 부지사 자체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모르던 건데. 부지사는 진짜로 김성태가 갖다 줬는지 안 줬는지 다 모르고 얼마 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300만 불을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시켜서 말할 수 예. 설령 그런 의사가 있어도 말할 수가 그렇죠. 예. 자기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해달라. 보고했다고 말하기를 요구하는데 이 부지사가 거기까지는 절대 못 가겠다. 그래서 그걸 설득해달라는 거네. 그렇죠. 말하자면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300만 불 주는 거 알고 있었고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변호사님을 신뢰하는 것 같으니까 변호사님 설득해 주세요. 이런 말이구나.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죠. 이화영 부지사는 왜냐면 김성태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한 사업이 아닌데.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엮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5월 17일 연어 술 파티나 계속해서 검찰청 검사가 불렀는데 그 옆에 김성태가 와 있었던 거고 같이 얘기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 박상현 검사가 얘기한 그 녹취록에 나온 거 공개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검사는 변호사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그냥 상대가 실체적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게 증거에 맞아서 있으면은 기소한 거고 없으면 기소 안 해야지 되는 게 원래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검사가 없어요. 이게 검사가 필요해요. 변호사한테 이게 필요해요라고 이게 말하는 게 제한이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제한이고. 그거는 거래지. 그런 식으로 진술이 있어야지 내가 기소할 수 있으니 그렇지. 만들어달라는 제3자인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으니 네가 그 말을 해서 이재명 엮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거를 변호사가 들으면 당연히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뢰인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변호사님 이거 괜찮은데 나 여기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박상영의 특성이 사람들 잘 꼬셔요. 되게 사활이가 좋아가지고 정말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막 달래주는 척을 하면서 마음을 되게 따독따독 해준단 나름의 말이에요. 수사 스킬이겠지.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줄 수 있다더라. 이게 넘어가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민석 해달라는 변호사님은 거죠. 물로 넘어가면 어. 제3자 뇌물죄로 큰나 당신이라고 그 얘기를 해줘야지. 선을 그었던 것이고 MBC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 한 달쯤 전에 서울 고검 고검 TF에서 조사를 한번 받으셨죠. 그때 서 변호사님 나가서 그때 MBC에서 어제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은 이때도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검 TF에서 서 변호사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났을 리는 없을 상세한 거고. 거가 기억 안 난다고 했겠죠. 이거 녹취 나오기 전이에요. 녹음 파일을 찾기 전이니까 자세한 기억은 안 났던 거. 뭐 못하지만은 기억은 그런- 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때 기자회견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회유가 있었다라고 네.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고 네. 제가 그거 꼭 넣어주세요 해서 그 네 가지를 다 기재하고 제가 그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 했어요. 그럼 고검 TF에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겠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박상용이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물론 제가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말을 했습니다. 예. 고검 TF 저는 사실 이게 고검 TF가 지금 이거 수사 조사를 한 지가 지금 반년이 넘었잖아요. 작년 9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일절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 이게 나는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다 짬짬이가 된 거 아닌가. 그건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원지검하고 수원 고검 TF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감찰이 거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지검에서 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검 자료를 그렇다고 해도 고검이라고 해서 야 너 그 자료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지시를 해서 야 그 지검에 있는 자료 그렇지. 고검으로 TF로 넘겨 이래만 되는데 대검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대검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중앙으로 넘겨놨대요 지금. 이 부지사 말로는요. 검찰에 치부가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치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이, 자기네들의.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 개혁 그렇죠. 한창인데 이 빼박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지사 말로는요. 예. 그 뭐 파티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 돼 있대요. 예. 자기가 여러 하는 파티는, 거는 그 부분은 조사가 그 교도관들도 나와 있으니까. 예. 돼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회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이화영 씨 말만 있고 예. 또 나도 말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그리고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나왔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지금 국민들은 다 궁금해서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궁금해하는데 발표를 안 하잖아요. 검사를 믿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못 믿고 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해야 돼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가 폭로한 당시 상황은 사실상 자백을 대가로 보석과 영장 기각을 약속하는 추악한 형량 거래를 제안하며 사법 정의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준 셈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주변 인물까지 압박하고 회유하며 조작의 혈안이 된 검찰의 민낯이 이토록 생생하게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